자, 중국말로 얘기하자면 투디财政이라 토지 재정. 여러분들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집을 사잖아. 그 집 중에 그 집값 중에 얼마가 정부로 들어갈 것 같아요? 토지는 여러분들 토지는 국가 소유야. 자, 여러분들 이런 사례가 한 게 있습니다. 자, 중국의 어떤 중국의 그 개발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사요. 이 땅을 누구한테 사요? 개인한테 사나요? 거기 땅 주인들한테 찾아가지고 이거 파세요. 우리 여기 이제 개발해드리고 우리 나중에 아파트 한 채 드릴게. 한국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땅은 정부 거예요. 정부한테 사가지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 한 부동산 개발사가 땅을 삽니다. 약 3.8억 yuan 주고 땅을 사요. 한국 돈으로 약 722억을 주고 땅을 삽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요. 뭐 이거 짓고 저거 짓고 딱 해가지고 아파트 204세대를 지었대. 204세대 지었는데 이거를 다 팔았을 때 이 회사에서 가져가는 총 돈이 6.5억 yuan이에요. 그게 한국 돈으로 치면 1235억이야. 그럼 이거 비율을 따져봐요. 땅값이 722억, 그 다음에 이거 집을 다 개발하고 나서 걔네들이 판 돈이 1235억이면 이 중에 58.5%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건축 회사도 실제로 건축비, 자재비, 그 다음에 인부, 노동비 이런 거 다 합치면, 그리고 또 세금까지 돼가죠. 그 부동산 개발사도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남아. 누가 제일 돈을 번다? 나라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지. 에이, 야, 그렇게 계산하면 어떡해. 아니, 개인이 그 돈을 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 204세대면 한 세대당 한 약 6억 정도에 팔렸다는 거야. 1235억이면. 그럼 6억 주고 샀으면 그거는 다 그 자기 집 아니야? 아니에요. 중국은 뭐다? 중국은 토지는 영원히 정부 거예요. 네가 그 집을 사도 그 부동산 땅은 중국이 당신한테 70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그건 그냥 부동산 값이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부동산 값으로 불러야 될까? 아니면 세금이라고 불러야 될까? 나라가 가져가는 거잖아. 한국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 이 집도 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도 있어. 그리고 집을 파는 사람은 그 돈을 자기가 온전히 다 가져가고, 이거는 우리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국민과 국민들 사이에서의 거래잖아. 세금은 당연히 나라고 하겠지. 근데 일단 여기는 네가 사는 순간, 여기 봐봐. 지금 건물 판값이 1235억이고 땅값이 722억이야. 일단 나라에서 722억을 가져간 거예요. 이게 몇 프로예요? 58.5%야. 이게 중국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부동산 세금이에요. 상상이 갑니까? 이것도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부 아까 열심히 돈 모았죠, 그죠?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열심히 주머니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드디어 집을 사게 됐어. 중국에서 집 사면 이거 그 쇼후라고 있잖아요. 계약금만 내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 나머지 돈은 싹 다 대출이야. 중국에서 2020년까지 영끌해서 집 산 사람들 80% 대출, 90% 대출 수두룩합니다. 자, 이 부부의 경우에는 봐봐. 여기도 지금 딱 적혀 있잖아요. 在大城市房价中大约40%为土地出让金，各项税费占到15%。 대도시에서는 대부분 토지세가 40%로 나가요. 토지세가 40% 나가고 거기서 매기는 이런저런 세금들이 또 합치면 약 15%.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집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산 게 200만 yuan짜리야. 200만 yuan이면 한국 돈으로 4억이거든요. 연봉 4천만 원 부부 합산 4천만 원이면 좀 모아가지고 초기 자금 내고 4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잖아. 좀 대출 받으면. 대출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는 4억을 샀죠. 그럼 이 사람들 경우에는 4억 내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 1,400만 원. 중국은 리모델링 자기가 직접 해야 돼. 리모델링 1,400만 원, 그리고 가정가구 1,200만 원. 총 얼마야? 4억 2,800만 원 정도 주고 집을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여기서 이것저것 계산을 하고 낸 세금을 계산해 보면 여기서는 약 6천만 원이 세금으로 나갔네. 이게 지금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좀 사는 사람들 상황인 거야. 여기도 지금 얘기하잖아. 집을 열심히 이렇게 허리띠 졸라가지고 위에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해서 집을 샀는데, 야, 여기 집 사자 계약하자마자 여기 세금이 31만 2천 yuan이 발생하네. 이거는 한국 돈으로 약 6천만 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토지세를 그렇게 많이 낸 편도 아니야. 이 6천만 원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얘네들이 4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부동산도 가격에 따라, 평수에 따라,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다 세금이 다르거든요.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요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그 4억짜리 집 그래도 샀으니까 어디야. 그 집에서 살면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1년에 2,500에서 3천만 원씩 모으면서 하면, 야, 나중에 차도 사고 애도 낳고 그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지. 여기서 이 사람들은 무한 쳇바퀴의 노예가 됩니다. 자, 이 집을 샀잖아요. 이 집 현찰로 샀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절대
절대 아니야. 4억짜리 집을 얘네들 어떻게 현찰로 사? 80% 90% 대출을 받았겠지.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80%에서 90% 대출을 받잖아. 그 대출 은행에서 받죠. 은행에서 뭐 대출 30년 만기 40년 만기 뭐 이런 식으로 받을 거 아니야. 그럼 그 30년 동안 이자 플러스 원금 계속 갚아 나가야 되잖아. 그래, 괜찮아. 열심히 벌자.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래도 이자 이거 다 내고 나면 이 집은 우리 거 될 거야. 여러분들, 이 내는 이자가 원래 매월마다 원금이 이자보다 훨씬 적어요. 원금이 갚는 거는 적은데 이자가 훨씬 많이 나가. 계산을 때려보면 이자가 훨씬 세게 나와요. 근데 그 이자 어디에서 대출 받아야 돼요? 그 대출, 부동산 대출 어디서 받습니까? 은행에서 받죠. 네, 은행. 뭐 중국의 공상은행, 공상인항, 농예인항, 중국 짜오상인항, 뭐 인항, 중국의 은행들 많잖아. 그 여기저기 은행에서, 주거래은행에서 대출 받을 거 아니야. 여기서 한 번 더. 그 은행들 어디 거다? 얘네들 내는 이자 이런 것들 다 나라 국고로 들어가. 이것도 세금이에요. 이자가 30년, 40년 상환으로 하면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4억짜리 집 사면 이자가 거의 100%가 나와요. 그러니까 4억짜리 집을 샀는데 30년 동안 갚다 보면 이게 한 8억이 돼 있어. 3, 40년 동안 갚다 보면. 물론 이자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나겠지만. 그럼 이렇게 8억을 주고 이 집을 샀어. 이 4억은 이자로 나라 국고에 들어가죠. 여기 토지 나라 국고로 들어가죠. 이 사람들은 평생 일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나라에다가 바치고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상황이 또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10년 전에 중국에서 집 샀다. 중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2010년 전에 집 산 사람들은 신급.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2010년 전에 집을 샀으면 지금 2020년까지 집이 얼마나 올랐어. 집을 비싸게 사도 집이 오르면 문제가 없어진다니까. 내가 집을 1억을 주고 샀어. 10억을 주고 샀다 치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8억을 대출 받았어. 근데 이 집이 막 3배가 올랐어. 집이 30억이 됐어. 그럼 내가 이 집을 30억에 팔면 대출 8억 갖고 나 22억 남아. 근데 이거는 정말 핑크빛이죠. 2010년 전에 집 산 사람들은 재미를 많이 봤죠. 2010년 전, 2000년 전에 집 산 사람들은 뭐 더 어마어마하고, 보통 이제 2010년 전에 집 산 사람들은 중국에서는 신급,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집 산 사람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 왕급. 그래도 2배는 챙겼을걸? 그런데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연끌해서 집 산 사람들은 지옥입니다, 지금. 자, 지금 중국에서 터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여기서 그 얘기도 아직 안 나왔어.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부가, 오케이, 그래, 세금도 냈고 다 좋아. 자, 4억짜리 집을 샀어. 4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 부부가 열심히 집값을 갖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졌어. 어떡할 거야? 이게 중국의 그 13억 인구, 빈민층들도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들이야. 여기서 또 집 사고 애 나오면 얘기 또 완전 틀려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개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개인들은 뭐 그렇다 치고, 기업들은 개인들을 그렇게 하니까 역시 기업을 차려야 돼. 기업가가 돼야 돼. 기업 어떻게 되고 있죠?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30년 세무조사 때려받고 있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기업가 하면 성공한 마윈 그런 기업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99%가 중소기업이에요. 99%가 어떤 나라나 다 똑같아. 대기업은 위에 몇 개뿐이고 그 밑에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99%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럼 기업가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기업가들은 세금을 덜 낼까요? 아니죠. 기업가들은 지금 세금 30년치 때려맞고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중국 기업들도 별의별 세금이 다 때려맞아요. 알잖아. 저번에 얘기했듯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건 이를 세금 내야 된다. 내라 하면 내야 돼. 오죽했으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옛날에 중국에서 공장 붐이 일어났을 때가 있잖아. 중국 인건비 싸고 물가도 싸고 메이드 인 차이나 하고 그래야 이제 이윤도 많고 그런 붐이 있을 시기에, 그럴 시기는 지금 지났어. 중국 인건비도 많이 올라왔고 중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기업가의 인터뷰가 한 게 있습니다. 중국에 굉장히 유명한 유리왕이 있어요. 유리왕. 말 그대로 유리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유리를 만드는 기업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찌감치 중국에서 공장을 접어버리고 미국 가서 공장을 차려요. 아니, 사람들 다 중국 가서 공장 차리고 있는데 왜 미국 가서 공장을 차리는 거야?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인건비만 비싸다. 미국의 인건비가, 그 공장에서 일하는 인건비가 중국의 8배래.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자기가 계산기를 굴린 거를 얘기를 해줘요. 일단 가스비 중국의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전기세 중국의 반값, 운송비 중국의 반값, 미국은 인건비만 비쌀 뿐.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중국에서 유리를 만드는데, 유리 한 장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1.2달러래. 근데 미국에서는 0.8달러래. 중국에서 운송비에 세금만 아껴도 미국 월급 주고도 남는데, 여기서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이 1억 났어. 주머니로 미국에서는 6천만 원이 들어온대. 근데 중국에서는 매출이 1억이 생겼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는 4,200만 원 들어온대. 근데 4,200 그거 고스란히 들어온 거 자기 거면 그거라도 다행이야. 지금 뭐 시행되고 있죠? 중국 기업 지금 30년치 세금 때려 맞고 있죠, 그죠? 그리고 관시를 위해서 중국에서는 여러분들 지방 정부와 사업을 하려면 지방 정부와 관계를 끈끈하게 맺어줘야 돼. 관계를 끈끈하게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로비해야 될 거 아니야. 뒷돈 찔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다 떼면 와 남는 것도 없어. 이렇게만 계산해도 매출 1억이 나왔을 때 중국에서는 5,800만 원을 내고 미국에서는 4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 그럼 기업가 입장에서 또 이런 계산기가 두드러집니다. 중국에서 기업 운영을 해서 자 오케이 좋아,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뭐 보험료 뭐 연금 이런 거 다 내주고 세금 떼고 해서 1억을 벌었다 쳐. 1억을 벌었다 쳤을 때 이 1억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1억이 그럼 이제 사장 돈인가? 아니야. 이 1억이 이 중에서 25%가 기업 소득세로 또 나갑니다. 기업 소득세로 25% 나가요. 그럼 7,5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7,500만 원, 오케이, 이제 세금 냈어. 사장이, 그래, 겨우 7,500 남겼다. 야, 이건 이제 내 주머니로 들어오겠지? 이걸로 이제 난 집 사야지. 하면서 7,500만 원을 내 주머니로 딱 넣는 순간 20% 세금이 또 나갑니다. 왜? 기업에서 사장은 개인이니까 이쪽으로 오는 데 있어서 세금이 내야 되죠. 그러면서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순간 1억이 이제 6천만 원이 돼요. 자, 오케이, 그래. 6천만 원 남았어. 다행이야. 그래, 이걸로 빨리 집 사자. 자, 이걸로 집 산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의 땅 세금 40% 내지 50% 또 냅니다. 와, 씨. 아까 봤잖아. 아까 그 개발사 그 예를 들었을 때 거기 6억짜리 집이 그 중에서 58%가 땅값으로 나라 국고로 들어가. 그런데 그래. 씨발. 토지세까지 냈어. 좋아. 이제 집 내 거지? 아니야. 70년 뒤에는 가져가. 니 거 아니야. 일단 70년 살아. 그 뒤에는 다시 나라 거. 와. 그리고 사장이 번 돈을 또 쓰면 어떻게 돼? 증치세 13%. 그 사장이 이제 그래. 이건 내가 번 돈이야. 나가서 돈을 쓰면 또 거기서 증치세 13% 나갑니다. 도시건설세, 교육부가세 또 나가고요. 이게 일반 기업가들의 상황이야. 그럼 대기업가들은 어떨까? 대기업가들은 괜찮을까요? 마윈 진짜 중국에서 유명한 대기업가들, 샤오미 사장 괜찮을까? 안 괜찮잖아. 봤잖아요 다. 안 괜찮아. 그리고 지금 신변이 괜찮은 사람들도 인터뷰를 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세금이 너무 높다. 뉘앙스는 높다. 뉘앙스는 세금이 너무 높아 죽겠어요. 근데 그렇게 인터뷰에서 말 못해. 왜? 사회 매장 당하니까. 세금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지 알아요? 세금을 조금만 줄여주면 그 세금으로 직원들 월급을 더 올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에 재투자해가지고 기업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조금만 줄여주면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세금 너무 비싸요 줄여주세요 라고 얘기는 안 해. 못해. 왜? 사회 매장 당하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기업을 하기 힘들어. 기업 운영이 이렇게 힘들어요. 개인도 힘들지만 기업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무슨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까? 중국 외국 자본들 다 빠져나가고 있죠. 외국 자금 이 투자 그래프가 있어. 여러분들 코로나 끝나고 절벽식 하락이에요. 2018년에 얼마,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 2023년 중국의 외국 자본들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들 외국 자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중국이 잘 나갈 때 중국 사람들이 이런 영상들도 많이 올랐어. 抵制外货. 외국 기업들, 외국 상품들 쓰지 말라. 니들 나가라. 니들 지금 중국에서 그 외국 기업에서 살짝만 실수하거나 살짝만 문제 나오면 바로 야 중국 너네 같은 기업 필요 없어. 외국 기업들 나가. 외국 기업들 나가세요. 이런 영상들 옛날에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 걔네들 소원대로 됐죠. 지금 외국 기업들 다 빠져나가고 있죠. 외국 자본 나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일자리 확 줄어들죠. 일자리 확 줄어들면서 회사 부근의 상권 다 죽어버리죠. 부동산 미친듯이 떨어지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중국인들은 외국 기업 나갔어. 괜찮아. 우리는 국가기업이 있잖아. 국유기업. 중국의 국가기업이 역시 짱이야. 이러면서 국가기업.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무슨 상황이죠? 중국 경제 상황 안 좋아지니까 중국의 국가기업들까지 지금 감봉 중이에요, 여러분들. 감봉하고 있어요.
지금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묻니다. 중국 기업이 절대 외국 기업이 그 연봉을 못 맞춰줘요. 절대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감봉되고 있고, 그러면 그 감봉된 사람들은 누구야? 얘네들이야. 그 감봉된 사람들이 얘네들이에요. 허리 졸라매서 겨우겨우 집 샀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감봉되죠? 근데 집값도 떨어졌어. 여러분들, 얼마 전에 실제로 이런 사건 때문에 세상 떠난 사람들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근데 이 와중에 또 뭐가 터집니까? 매년 중국 대학생 졸업생들 1200만 명. 올해도 1200만 명 나온답니다. 작년도 1200만 명, 재작년도 1200만 명. 근데 그 1200만 명 지금 다 일자리 찾고 있어요? 다 못 찾고 있죠. 실업률 20%, 30%, 40%. 근데 매년마다 1200만 명씩 나와요. 이게 언제까지 되는지 알아요? 20년 동안 지속돼요. 왜냐? 2000년대 초반까지는 출생률이 어마어마했거든.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중국이. 한 2018년, 19년, 20년까지만 해도 인구 출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 대학생들이 2002년생, 2003년생, 2004년생 요쪽이잖아. 취업생들이 향후로 계속 나올 거야. 매년마다 1200만 명의 대학생. 이거 일자리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20%. 거기서 통계를 멈췄죠? 30%, 40%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해요? 통계 방법을 바꿔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고향으로, 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걔네들은 실업률에 안 넣어요. 청년 실업률에 넣지를 않아요. 카운트 안 해.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예를 들어서 3개월 안에 네가 단 1시간으로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 실업자 아니에요. 실업률에 카운트 안 해.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중국에서 나오는 실업률 통계가 뭐 약 10%인가? 15%인가? 자, 그러면 이 청년들은 도시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왜? 외국 기업들 다 나갔으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일자리 없으니까, 그러면서 농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농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야, 내가 진짜 20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한 게 내가 농사 지으려고 한 건가? 인생에 회의감 들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 가면 돈 벌 기회가 아예 없어져요. 뭐 농민으로서 중국 10억이 한 달에 20만 원 이하로 버는데, 40만 원 이하로 버는데 뭐 돈을 어디 가서 벌어? 그럼 그 청년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결혼 못하죠. 영원히 결혼 못하고 출생률 또 떨어지겠죠. 인구 절벽식 하락 계속됩니다. 악순환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요? 야, 오늘 뭐 스토리 방대한데, 중국 댕댕이 댕댕이 냥냥이 2억 마리 시대. 결혼 출산 대신 반려동물 택했다. 다들 강아지 고양이 키우면서 어떻게 한다? 당평! 누워버리는 거죠. 탕핑족. 들어봤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시엔 내이주엔.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내이주엔이 무슨 뜻이냐? 비합리적인 내부 경쟁. 비합리적인 내부 경쟁을 하니까 기름 탱크에 석유도 싣고 식용유도 싣고 하는 거 아니야. 갈 때도 싣고 올 때도 싣고 오게. 갈 때는 식용유 싣고 올 때는 석유 싣고 오는 거야. 그래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 비합리적인 내부 경쟁. 이 향후로 중국에서 이런 식품들 사고, 뭐 무슨 이런저런 품질 사고 안 날 것 같아요?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비합리적인 내부 경쟁 때문에 회사 제품들은 점점 싼 거, 인건비 싼 거, 새로 싼 거. 그러면 무한으로 품질은 계속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식품 사고, 물품 사고든 공업 사고든 싸게 싼 거, 품질 낮은 것만 쫓다 보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실업률은 더 올라가게 되고. 아직도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를 믿을까요? 지금 중국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를, 야, 나도 아는데 중국 정부가 모르겠어? 야, 나 같은 경제 아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수다로 떠는 그냥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아는데 중국 정부가 그걸 모르겠어? 근데 중국 정부는 지금 뭐 하고 있죠? 미국과 싸우고 있죠. 미국 이기는데. 그리고 대만을 어떻게 하면 자기 걸로 만들까? 거기에 관심 많죠. 매년마다 미친 듯이 들어가는 국방비에 돈 쏟아붓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중국인들이 그렇게 평생 피땀 흘려서 바친 돈들 그 다 어디가 있어? 유령 아파트 넘쳐나는 중국. 인구 30억이 있어야 빈집 채운다. 여러분들, 빈집 얼마나 있을 것 같아? 자, 지금 인구가 14억이고 그럼 인구 16억이 더 있어야 이 30억이잖아요. 그럼 빈집이 16억 채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4인 가구라고 쳐봅시다. 중국에 4인 가구 또 별로 없어. 다 3인 가구야. 3인 가구로 쳤을 때는 그러면 빈집 몇 채예요? 지금 5억 채. 러프하게 계산해도 지금 빈집 5억 채. 빈집 5억 채입니다. 5억 채. 4인 가족으로 계산해야 4억 채 돼요. 평생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내 일생을 바쳐서 낸 돈들 지금 다 유령 아파트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어디 가요? 저번에 말했죠. 중국에서 고속철 길이를 다 합치면 전 세계 고속철보다 더 길어요. 전 세계를 합친 고속철보다 중국 안에 있는 고속철들이 길이가 더 길어요. 비어있는 고속철이 훨씬 많아요. 사람들이 안 타는 노선들이 훨씬 많아. 그리고 또 중국 또 어디 돈 씁니까? 중국 또 이거
중국은 체면 아니면 죽잖아. 중국은 겉보기에라도 이걸로 보여야지. 중국의 어마어마한 대형 건물들, 대형 다리, 홍콩과 저쪽에 다 이어가는 그런 다리들, 뭐 어디 뭐 여러 막 의리의리한 건물, 뭐 체육관, 뭐 그리고 각종 매년마다 거행하는 행사들, 그 행사들의 돈 얼마나 때려붓는지 아세요? 그게 중국의 국민들이 평생 일해가지고 바쳐간 세금에서 나오는 거고, 국민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중국 국민들이 이걸 알면 과연 어떤 생각에 잠기게 될까요? 몰라요. 지금 몰라. 중국 국내에서 이런 자료 올리잖아요, 바로 없어집니다. 바로 그 영상 잘려버리고 아이디 봉쇄되고, 그 사람은 사회 매장, 이 사람 찍혔으니까 뭐 못하게 감시당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세금들은 무조건 중국 정부가 철저하게 계산해서 받아내는 것들이에요. 중국 집값 난리 나고, 뭐 국민들 막 집값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집값 이제 더 이상 못 받겠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는데, 중국 정부가 그걸 모를까? 중국 집값이 비싼 이유의 제일 큰 원흉은 중국 정부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중국도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고 있으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걸 한 개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유령 집들, 혹은 뭐 이런 뭐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집들 우리 중국 정부가 사드리겠다. 사들여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 지금 집에 못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거 우리가 싸게 임대를 해주겠다. 국가에서 우리가 집을 수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정책은 발표했는데 안 하고 있어. 왜? 지들은 그러면 그 집 비싸게 사고 싶을까? 누구 좋으라고? 지금 이렇게 놔두면 집값 떨어지는 거 뻔하게 보이잖아. 싸게 사야지. 국가가 국민들 상대로 집값 뻥튀기 이빠이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중국이 알았어, 우리가 집을 매수해가지고 야 니들 도와줄게. 하지만 아직은 중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국민들한테 희생은 강요하죠. 그것도 언제? 평생.